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 필승TV입니다. 최근 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의식하는 듯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며 군사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배치한 미사일과 제-20 전투기 등은 한국과 일본을 향하고 있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일환으로 한국은 차근차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무 미사일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H-6K 폭격기들이 최근 서해 상공에서 한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장체계가 빠르게 개발되는 한편 미국과 연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중국의 이번 훈련 시나리오는 다수의 폭격기를 출격시켜 한국의 영토에 있는 표적의 정밀 유도 무기를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대한민국이 연합훈련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스케일의 전투기 출격을 시키기 어렵기에 대한민국의 군사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한반도 주변에 군함,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군사무기가 빠르게 개발되자 더욱 극심하게 한국을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핵전력 강화와 함께 공세적인 핵전력 건설을 하고 ICBM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중국 언론은 한국산 무기 개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해대고 있습니다. 언론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는 한국의 현무미사일 공개로 인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언론은 여전히 한국의 이러한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떻게 몇 년 안에 이 정도의 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넘어설 만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8개국이 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뿐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대한민국은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 영토 전역을 석권하는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었고 철저히 숨겨왔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인공위성에 포착되며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 가지 더 증명된 게 있었는데요. 현무포가 공개되기 2년 전부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사거리만 3,000km 이상에 이르는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항미사일은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사거리를 2,000km 이상 넘기는 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당시 이것을 보고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당시 중국 언론에서는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이 실제 한국군 내에 존재하지 않는 미상의 미사일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속된 말로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부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막상 시험 발사용 발사되는 인공위성에서 포착되었고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대한민국이 무언가 숨기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에 대한 온갖 추측과 논란이 무성해지는 아예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현무포와 함께 사거리 1,500km 현무포 개량형인 현무5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신들이 우려하던 일을 기어코 해낸 한국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살펴보아도 한국처럼 사거리 5,0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중국 베이징은 물론이고 상하이, 광저우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를 모두 사거리에 포함시키는 차세대 한국군의 신형 현무 미사일의 개발 사안이 가장 처음 알려진 건 2024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현무2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500km, 탄두 중량은 500kg에 불과해 단거리 미사일 보유국에 머물렀는데 현무포부터는 사거리 1,500km, 탄두 중량 3톤을 달성하며 급진적인 개발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이러한 개발 상승률이 초과치를 넘기기 시작했고 사거리 제한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초과하는 고체 로켓은 생각지도 않는 듯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리자 고작 몇 년 만에 사거리 5,000km의 무시무시한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북한보다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펑파이 신문은 현무5 관련 기사를 통해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많은 지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신화닷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콜드런치 발사 방식 채택 등 중국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1 초기 형태와 유사하다며 현무5 미사일의 사거리 능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현무5는 탄두 무게를 줄이면 사거리가 600km에서 최대 5,500km까지 늘어납니다. 게다가 1에서 2톤 탄두 무게로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위력을 과시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수장을 사살할 때 활용한 벙커버스터 BLU-109의 경우 870kg 탄두로 지하 18m 깊이를 관통하며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둥펑26과 비슷한 사거리를 갖게 되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 사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 영토의 절반 이상이 현무5의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무5의 엄청난 위력으로 인해 중국 측은 방공 능력이 부족한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하기에 한국의 현무 미사일의 성능은 너무 뛰어난 오버스펙이라며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축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발사대, 고압가스로 미사일을 밀어올려 공중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등을 선택한 것은 명명백백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뛰어난 스펙이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중국은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 성장에 반기를 드는 반응을 보이며 무기 개발을 방해하는 여론 조성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으로는 이미 개발을 완전히 끝내놓고 은근슬쩍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는 게 외교적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주장이 어이없는 이유는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자체를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대한민국을 겨냥해 아주 노골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의 DF-155의 경우 사거리가 900km 육박해 산둥반도에 배치하면 사실상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 DF-155가 무려 10에서 30톤급 화력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중국 북부정부를 로켓군이 대한민국을 향해 겨냥한 비행급 탄도 미사일만 최소 600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개된 비공개된 계속해서 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해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물량으로 중국을 추월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힘에 부친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필사의 각오로 무기 전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무5가 대표적인 예시이며 현무5는 지상뿐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해군이 3,000톤급 잠수함에 SLBM 현무5를 장착하여 서해 깊은 바다를 잠행하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까다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를 건드릴 경우 그것이 강대국이라도 최소한 동기어지는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리면 적국 영토 전체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정도는 심어줘야 합니다. 상하이, 칭다오 같은 서부 대형 구도시는 당연하고 수 틀리면 베이징까지 사거리가 도달하는 중장거리 화력을 보유해야 하며 결국 우리는 이를 실현시켰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듯 평화는 강자의 특권인 것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무5뿐 아니라 현무6까지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무6는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위성의 현무6 개발을 위한 시험이 포착되어 있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력의 정답은 과거 현무 계열 미사일의 개발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현무6를 개발할 수 있었던 기반에 미국 기술이 일부 들어간 현무2 기술이 녹아들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오토바이를 만들던 기술로 자동차를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다 보니 실질적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현무6의 전신인 현무5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밝혀진 현무의 진실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현무3를 개발한 것도 모자라 이를 기반으로 함대지 버전과 잠대지 버전인 해성3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간 한국이 해온 행보를 보았을 때 현무5가 공개된 지금 시점에서 이미 현무6도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무3분의 연구개발 진척도에 대한 언급도 보입니다. KF-21 보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한 무기 체계가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실전에 배치되기는 수년 이상의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미사일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정학적 요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만 똑 떼놓고 본다면 우리는 분명 군사 기술 강대국이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로켓 엔진 기술은 이제 걸림돌조차 되지 못하며 수직발사관을 가진 SLBM 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금이 전략 무기와 다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력을 농축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인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핵 관련 기술에 사용할 다탄도 역시 군사위성 발사를 통해 개발 중이므로 정말 의견이 하나가 된다면 다탄도 발사용 전술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전술유도탄 하나를 못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입을 외교적 손해를 걱정해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화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증명하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도 일시 정지되었을 뿐 휴전 중인 상태이며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안보적 배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전 현무2가 포착된 지 고작 몇 년 만에 사거리 탄도 중량을 2배로 확장한 현무포를 공개했던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항시 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변형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연구를 시작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인데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극비리의 기술력을 개발한 뒤 숨긴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핵무장에 관한 결정적인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저명한 핵무기 전문가 데이브 크리엣이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 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 정부에게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현대시대엔 핵무기는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한국의 미사일 전력뿐 아니라 핵무장까지도 이어질 염두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전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 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드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플루토늄을 활용해 자유롭게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듯 외세의 간섭만 없다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전 러시아의 국제정치학 전문가는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권에 도달하면 핵무장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 현무 미사일 개발 당시 이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며 항공공업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위장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기술력만으로는 첨단 미사일 개발이 어려워 기존 미사일을 모방해 기술을 습득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나 현재 한국은 전략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형 현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으며 이로 인해 사거리 5,000km 이상의 탄두를 장착한 현무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신형 현무 미사일은 대기권 고도 1000km까지 상승한 후 마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술도 확보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이 미사일 기술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ICBM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5와 현무6 미사일 개발 상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신형탄도 체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75톤급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 한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는 순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된 것이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군사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은 로켓 엔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자주적인 군사위성 발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중대형 군사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로켓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미래의 한국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술 개발과 함께 물량 축적도 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확충되면서 한층 더 자주 국방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지러운 정치 시국 속에서 추가적인 미사일 훈련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불과 2달 전 진행했던 미사일 훈련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얻으며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은 묵묵히 미사일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수단인 현무투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예하 관련 부대가 서해에 인접한 한흥지역 사격장에서 현무투 한 발을 실사격하는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 미사일은 2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남쪽의 해상 가상 표적에 명중하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무투 실사격 훈련 당시 발사했던 현무투는 사거리에 따라 ABC형으로 나뉘는데 작전상 보안 이유로 세부 재원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한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전략 무기로 탄도미사일 현무1, 2, 4, 5와 순항미사일 현무3로 구분됩니다. 현무1은 사거리 180km, 중량 500kg으로 1986년 배치되었으며 현재는 전량 퇴역한 상태입니다. 현재 실전 배치된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2가 주축을 이루지만 차츰 현무4와 현무5가 그 자리를 이어받으며 대한민국 육군 전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무2가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에서 2톤 정도인 것에 비해 현무4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5톤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5부터 갑자기 전력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괴물미사일로 불리며 새롭게 등장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의 사거리는 3000에서 5500km, 탄두 중량은 9톤으로 전술핵급 벙커 관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소문만 떠돌던 현무5가 민간에 공개되자 현무6 개발 역시 허상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현무5는 이미 실전 배치되었으며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삼축 체계 중 대량 응징 보복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개발자는 숨어있는 지하벙커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다면 김정은에게는 핵과 다름없는 공포를 선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현무6는 사거리 8000km를 웃돌며 탄두 중량 14톤 이상의 위력을 가질 것이라는 추측이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누리호 발사를 돌이켜보면 더욱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는 마치 ICBM과 유사한 비행 궤적을 보였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상공에서 정남쪽으로 방향을 튼 후 고도 7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 모사체는 3단부 로켓 엔진 연소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46초 일찍 꺼지면서 가속도가 붙지 못해 제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 호주 남쪽 350여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총 비행거리는 약 8100여 킬로미터로 알려졌으며 비행 궤적과 거리만 놓고 보면 우주발사체가 아닌 ICBM이 발사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기권 진입 시 다 타버릴 것으로 여겨졌던 위성 모사체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더욱 불거졌는데요.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누리호와 ICBM은 엄연히 다르다며
누리호를 개발했다고 ICBM을 개발했다 생각하는 것은 비합적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현무5가 공개되고 실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현무6의 사거리가 8,000km 정도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누리호 실패가 계획된 ICBM 실험이었다는 파문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이 심상치 않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중국 국방부는 인민해방군 로켓군으로 훈련모에 탄두를 탑재한 ICBM 한 발을 태평양 해역으로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ICBM은 정해진 지역에 정확하게 떨어졌으며 이번 발사는 연례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미국, 유럽 등의 우려에 딱 잘라 답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향해 ICBM 발사 훈련을 한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입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 역시 이번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며 돈독해지는 미국, 유럽, 호주 연합과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의 빠른 방산 무기 기술력 발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강력한 현무미사일을 수천 발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미사일 동시발사 시 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욱 수량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실제 국방부는 현무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으며 정확도와 속도, 파괴력 등 새로운 미사일의 성능을 최대치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 혁신방안에 대해 무기 및 미래 국방기술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미사일 사령부를 설치해 미사일 연구원 신설과 국방첨단과학연구 및 기술센터 체제를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센터에서는 우주발사체, 로켓 엔진 및 탄도공학 등 미사일에 관련된 집중 기술 분야를 신속하게 연구하는 중인데요. 미사일 연구원 신설은 대외안보를 현안 대한민국의 군사력 확장을 고려했다고 방사청은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듯 현재 한국은 현무 미사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탄도 미사일을 위해 로켓 기술연구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현무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투자는 현무 미사일이 개발된 시기에 비해 더욱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완벽하게 침몰시키기 위해서는 7,000발 이상의 현무 미사일이 한국군에 필요하다는 것을 국방부가 파악한 것입니다. 적군이 먼저 한국군을 선제 타격하면 도쿄와 베이징 등 대도시의 현무 미사일을 전량 타격해 복구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명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위해 현무 미사일 생산 라인 증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결코 쉽게 당할 나라가 아니며 한국을 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라도 침몰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져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국방부가 쏟아붓는 기술 전력은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 투자와 미사일 생산 인프라 투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한국은 화력의 나라라는 이름에 걸맞게 연간 70여 발에 육박하는 수량의 미사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 숫자를 생각한다면 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입니다. 실제로 주변국들은 대한민국 미사일 수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부대 등에 최대 200개 이상의 현무5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정도 전력은 핵무기와도 비교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이 실전에서는 핵무기급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은 물론이고 KF-21 전투기까지 순식간에 개발해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한국은 핵무기에 관해서도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핵보유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지금 핵무장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지금도 전략자산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압박으로 사실상 사용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당하는 지금도 재래식 미사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 지원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북한과 한국인데요. 신냉전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핵심 국가로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재래식 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발단으로 한국은 핵보유국이 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현무미사일을 다량 보유해 전력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미사일은 4,000발을 넘어서 5,000발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탄도미사일 사령부에서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 괴물 무기 현무5 미사일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5,000발의 현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으므로 한국군이 추진 중인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인 한국형 대전략 무기 체계에서 현무 미사일과 KTSSM 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수천 발에 이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인 현무5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군사적 도발을 실행할 시 적국의 공항이나 주요 시설 등에 현무 미사일을 퍼부어 일정 지역 전체를 마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북한 전역을 포함해 중국 동부에 위치한 항공기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우리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탄두 형태 같은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끝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사일에는 언제나 진심인 대한민국이 새로운 현무 미사일 개발과 군사위성사령부 창설이 진행되었는데요. 기존의 현무5가 양산에 들어가면서 현무6까지도 준비 중인 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이번에 개발되는 현무6는 현무5보다도 한 단계 높아진 위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현무5는 사거리가 5,000km 이상, 탄두 중량은 무려 9톤급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핵탄두를 집어넣는다면 대한민국은 다른 강대국처럼 핵미사일 보유와 함께 상호 파괴 전략까지 구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러한 초대형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비행을 하면서 요격미사일 회피기동 시스템을 탑재하고 현무미사일을 뛰어넘어 더욱 요격이 어려운 괴물미사일까지 한국은 만들어내겠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내뱉은 말을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산에 들어간 대한민국 현무5도 놀라운 위력을 자랑합니다. 9톤 탄두의 마하 10 속도로 충돌하는 파괴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 개량을 거듭해 10톤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적국 대도시에 낙하시킨다면 말 그대로 이곳은 생지옥이 되고 마는데요. 실제로 이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양산되는 현무5의 성능은 인도의 핵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1.2배가량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비상상황 발생 시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전략 무기체계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현무5의 미사일 기술력을 이용해 위성 발사 우주 로켓 기술을 개발한 뒤 더 나아가 한국 역사상 최초 군사위성을 활용한 탄도 미사일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 위성 발사체, 로켓 군사, 위성, 통신체계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고체 연료 로켓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미사일 협정이 폐기되면서 곧바로 우주 발사체를 고체 로켓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밝혀진 사실은 대한민국은 훨씬 이전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었으며 SLBM 미사일과 ICBM 미사일을 완성시켜 우주항공 기술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목적으로 군사위성형 탄도 미사일 탄도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력을 습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각종 고중량 탄도미사일 개발된 세계 최강의 전략전술자산의 개발 보유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마지막으로 핵미사일의 개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이웃 국가를 압도하는 역대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심 정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소통 관계를 맺어 일본보다 앞선 외교적, 전략적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곧 양산이 시작될 현무5 미사일 모두 고체 연료 로켓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우주 로켓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 후 로켓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액체 연료 로켓에 고체 로켓 부스터를 결합하여 로켓의 추진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무5 시험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무려 9톤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탄두 중량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무5는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비밀리에 개발되던 현무5는 지난해 시험 발사가 성공한 후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우주군 계획을 담당하기 위해 편성한 미사일, 우주 로켓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향한 국군 우주발전 기본계획서를 발간했으며 한국군에 필요한 우주 전역의 중장기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국방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요. 2025년까지 사이버 전자전 개념 연구와 레이저 무기체계 연구를 마치고 2030년까지는 우주정보통합 공유체계와 한국의 고유 기술력으로 제작한 군사위성, 위성, 로켓 등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후에는 한국군 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해 지역에도 전술 정찰 위성과 군사 통신 우주군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미래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현무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함께 세분화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형성은 가까운 미래에 개발 계획이 시작될 현무6 미사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 한국이 개발했던 현무 미사일은 지상 발사만 가능했던 제한적인 미사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동시에 운영하게 될 만능 미사일 플랫폼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3종 개량형으로 미사일 발사대에 관한 기초적인 원천 기술을 빠르게 터득할수록 향후 사거리와 파괴력이 더욱 강대해져 대형화인 현무5 미사일을 탑재할 뒤에 미사일 발사용 대형 트럭과 KDDX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에 대형화된 현무5 미사일을 빠르게 탑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인 즉슨 지상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까지 향후 핵무기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인 기술력 습득으로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을 겨냥하는 사거리 5,000km 이상의 대형 탄도미사일 개발 여건을 갖추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양산되는 현무5 이전의 현무 미사일도 최소 탄두 중량이 무려 4톤으로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 대비 최소 3배의 관통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는 사실상 미니 전술핵의 위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한국산 미사일을 핵탄두로 전환한다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략탄도 미사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로켓 엔진 기술로는 300톤급 이상의 엄청난 추력을 갖춘 한국산 누리호 로켓 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위성을 포함해 GPS, 유도 장비 등 기존 강대국들만이 전유물이었던 미사일 기술들을 한국이 모두 보유하는 데 성공했으며 2000년대 이래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던 놀라운 수준의 무기개발 속도라고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으며 정확도와 속도, 파괴력 등 새로운 미사일의 성능을 최대치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우리 군은 한미연합전력의 확장과 동시에 미국의 반대에도 단독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을 탄도미사일로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한 발당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에 더해 이보다 더 강력한 현무6 탄도미사일의 개발 착수만으로도 북한이 자랑하는 핵과 미사일 등 핵심 표적을 단 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탄두 무게 제한이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최대 4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현무4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800km 사거리의 탄두가 무려 4톤급인 현무 미사일을 군에서 이미 비밀스럽게 개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미사일 지침 개정 이전보다 탄두 중량이 4배 이상 늘어나는 경사스러운 기록이었으며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성과였습니다. 한국군의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5 미사일은 2단 로켓을 채용하는 방식과 티벳-C 추력 편향 노즐 알림, 스텔스 도료와 접지 탐 설계 등 최첨단 기술을 모두 적용 완료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기존 현무 미사일의 탄두에는 폭격과 중금속을 비율에 맞춰 탄두에 채우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탄두의 중량을 늘리고 관통 능력과 정밀도를 높여서 운동 에너지를 상승해 1톤급의 관통력을 기록하며 미국의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기록한 것이죠. 현무5 미사일처럼 탄두 중량 8톤급의 무거운 고체를 다양한 형태로 여러 발 목표 지점에 떨구는데
어느 정도 지점에 상공에 올라간 후 궤도 상에서 가느다란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그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중국의 항공기지 그리고 함대들이 몰려있는 곳을 조준해 파괴력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2개의 5m짜리 막대를 쏟아 부어서 광역 피해를 입히는 데 목적을 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지면에 텅스텐 막대가 낙하와 동시에 그 운동에너지로 인해 지표면이 플라즈마 상태로 기와 핵무기급 위력으로 적국에게 치욕을 선사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걸프전 당시 방공망을 초토화시킨 건 토마호크 미사일이며 방공망은 순항미사일의 좋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 오디세이 새벽작전 당시 미국 영국 연합군이 리비아 군의 방공망을 향해 12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을 완벽히 초토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사일은 현대적인 방공망을 구축한 나라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준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현무6는 기존의 현무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의 결정체가 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현무5와 현무6를 주로 생산하여 야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무5가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 중량을 증가시켰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고위력에 집중한 것은 북한이나 중국 지도부가 모이는 주요 군사시설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북한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군사주요 시설이 지하 벙커와 갱도에 위치합니다. 이로 인해 웬만한 미사일은 통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갱도에 숨어있는 핵심 시설은 파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갱도에 타격을 입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가 양산에 돌입하면서 북한 지도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무5는 일반적으로 폭발하는 미사일과는 다르게 폭발 시 상상 이상의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지하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 포탄이 폭발하고 엄청난 중량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 한 발로도 수백 발의 폭탄을 쏜 것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중량 및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땅속 깊은 곳까지 박히며 그 상태에서 폭발하여 지하 갱도나 벙커를 섬멸하기 위한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무5의 개량형인 현무6 개발까지 시작했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탄도미사일은 하단 부분이 길어지고 2단 부분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무5는 탄두 중량을 9톤까지 늘리며 폭발력을 14톤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인데 향후 개발되는 현무6는 탄두부 구성을 보다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무6는 미사일의 공중자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리액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압축 공기나 소형 로켓 분사로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 초기의 미사일 영상을 토대로 본다면 이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단계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연구 성과를 내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미사일 지침이 풀리자마자 북한의 사거리를 빠르게 추월하며 놀라운 미사일을 연이어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누리호 개발을 명분으로 미사일 로켓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이 개발할 것은 핵무기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 말에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결심만 한다면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 여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공공연히 한국과 일본을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이 가능한 나라로 분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의 핵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집중적으로 한국이 개발한다면 150명의 정예요원으로 8주 만에 플루토늄 기반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은 튼튼한 미국의 해구산보다 언제든 누를 수 있는 핵버튼이 한국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다만 핵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 그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국제 외교 관계를 고려해 대한민국은 당장 핵무장보다 완벽한 미사일 및 재리식 무장을 갖추는 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핵을 대응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제작한 현무5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 보유 집단과 맞서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어 기술을 개발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 급작스러운 남침의 역사를 겪어야 했던 한국전쟁의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북한과 잠재적 적국인 중국에 대응해 강력한 전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세계 어느라든 한국을 침범한다면 최소한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동기어진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두는 북한을 향하고 있으며 그 너머에서 한국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무5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현무5는 기본적으로 현무4와 유사한 형상이나 확연히 길이가 길어진 모습으로, 특히 이전 현무들은 할런치 방식이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콜드 런치 방식의 자세 제어용 측추력기와 접이식 날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콜드 런치 특성상 붉은 화염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향후 수상함과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콜드 런치는 강력한 엔진의 출력으로 발사대가 손상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현무4와 비교해보면 2.5톤이었던 탄두 중량이 9톤으로 대폭 늘었고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정말 괴물에 걸맞는 고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얼마나 화력에 미친 포방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군은 현무 미사일 전체를 점검하며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충남 지역 내 사격장에서 서해 방향으로 한국군의 현무2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 미사일이 사격장 내 이동식 발사대에서 수직 발사되는 영상을 공개했으며, 이 미사일은 200km가량 비행한 뒤 한반도 남해상에 모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군이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정보통에 의하면 이번 미사일 훈련은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사일 사격 훈련과 동시에 미사일 전력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다음 단계의 현무 미사일 준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미사일 증강을 진행하고 다음 단계 현무 미사일을 진행하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이 점점 선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은 북한보다 무려 2배에 가까운 탄두 무게를 갖춘 현무5의 실체를 공개했으며, 현무6가 개발 중이라는 것까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언급했습니다. 현무5만 하더라도 충격적인 위력을 보이는데, 현무6까지 개발된다는 소식은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현무5는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은 현무5를 단거리 탄도탄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외형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ICBM이라는 점에서 사거리에 따른 주변국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반응이 각각 다른데요. 각국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현무5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현무5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군사 밀리터리 채널 JSF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는데요. 현무5의 미사일을 담는 캐리스트는 전장이 10m 급으로 중국군의 ICBM 둥펑 31에 필적하는 사이즈입니다. 현무 설비는 탄두 중량 8톤을 장착할 시 사거리가 짧은 SLBM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탄두 중량을 가볍게 하는 것만으로도 현무5는 중장거리급 사거리의 미사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형은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와 닮아 있는데 마치 이것을 초대형화한 초거대 이스칸데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유한 최강의 벙커버스터는 미국의 GBU-57 12톤의 폭탄이었습니다. 한국군의 현무5는 이보다 가벼운 9톤이라는 탄두 중량이지만 GBU-57이 자유낙하인 반면 현무는 탄도미사일에 마하 10 고속력이 부여됩니다. 운동에너지는 현무5 쪽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중국은 현무5의 성능을 깎아내리면서 중국에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역시나 자국 내 언론사에서 오보를 지속해서 방영 중입니다. 중국 매체 소우에서는 한국의 현무5는 이미 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주요 도시들과 산업지역들도 사거리에 드는 전력무기다. 이 같은 한국의 장거리 타격 명령 보유는 한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국력과 군사력 쇠퇴를 만회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대단치 않고 작은 나라로서 고강도 전면전에 뛰어들어 위험을 자초하는 짓이다라 말하며 한국이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중국 매체 군미천하는 미군의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 피신할 경우 재반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때 한국군의 현무5가 중국을 공격할 경우 지하 300에서 500m를 뚫고 들어와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 수뇌부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중국이 대비할 것은 현무5의 벙커버스터 능력이다라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두 중량 8톤의 쇠덩어리가 우주로 날아가다가 떨어질 때 속력을 마하 10 이상이기 때문에 소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마디로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웬만한 도시 하나는 초토화되며 반경 10km 안에 있는 건물 및 생명체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터질 경우 2차로 지진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건물도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보유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보다 현무5가 중국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는 오히려 한국의 무기가 두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현무5에 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낮출 경우 사거리가 5,500km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도 사거리가 전부 포함됩니다. 이에 CCTV 산하 중국 매체 공영방송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건 미국의 핵이 아닌 다름 아닌 한국의 현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현무 미사일의 벙커버스터 능력 때문입니다.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는 세계 유일의 탄두 중량인 9톤에 달하는 미친 파괴력을 가지고 한국의 삼축체계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어 얼마 전 현무5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짧게 노출하며 한국의 KMPR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KMPR, 즉 한국의 대규모 응징과 보복이란 뜻으로 김정은의 일가와 전쟁 지도부를 정밀타격, 초토화해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KMPR의 한국명이 바로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 현무5입니다. 북한은 갱도의 대부분 전략적 무기를 숨겨놓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 지휘 세력들은 평시든 전시든 위급 상황시 늘 지하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하고 무거운 탄자의 미사일로 적의 중심부를 타격 압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 고백했습니다. 또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저장도 이 지하시설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북한은 구멍 뚫린 데도 같은 국가인데다 그 갱도는 대부분이 아주 단단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유사 국가인 북한에게 있어 지하 갱도를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느냐가 국가의 존속 및 지도부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아직 혈안이 되어 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 갱도는 흔히 알려진 지상 최강의 무기인 핵으로도 뚫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이미 2004년에 100에서 250m의 거대한 지하시설을 구축해놓고 있었는데, 당시 미 하원 파인스타인 의원은 물리학자들과 이야기해본 바 핵폭탄을 방사능 낙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깊이인 지하 240m에서 300m까지 관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무미사일의 개발 목적은 많은 인명피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기보다 고위력 초정밀로 핵심 지도부 말살 후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기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현무입니다. 현무5는 지하화에 특화되어 있는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핵이 없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보니 자연스레 핵과 비교되곤 합니다.
지하 타깃이나 건물 내부 은신처 타겟만 놓고 보면 상공에서 더 지난 해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핵공격은 지하 4, 5층 깊이 15m 아래까지 내려가면 폭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공중 폭발이라면 폭심지 한가운데서도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무 미사일의 경우 지하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2차 폭발을 일으켜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지진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무5는 발사대에 실려 발사가 되는 순간 고도 1000km까지 올라갔다가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운동에너지가 어마어마하고 여기에 더해 폭장량까지 겹쳐 콘크리트 100m는 우스운 수준으로 뚫어버리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현무5는 처음부터 지하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탄도탄입니다. 이에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 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북한 지하시설이 300m에 있다면서 고위력 전부 탄도미사일이 겨우 지하 100m를 뚫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통력은 지하 100m 내외면 충분합니다. 현무5에는 관통력보다 더욱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하 10의 속도에서 비롯된 강력한 운동에너지, 거기에 MOP와 같은 폭격을 통한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정찰 시스템과 정부의 초정밀 능력으로 갱도의 입구와 뒷문을 폭격해버리면 지진과 함께 북한 지도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현실화시킨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한국의 현무5는 북한 핵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핵 이전 관계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국산 현무5의 모토가 된 폭탄의 위력을 본다면 한국산 현무5가 얼마나 전쟁에서 핵 대응력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그랜드 슬램보다 더 강력하고 더욱 인정사정 없는 현무5라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랜드 슬램 자체를 아예 탄도미사일에 박아놓고 심지어 속도는 마하 0.94였던 그랜드 슬램의 10배인 마하 10에 달합니다. 운동에너지는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력이 10배가 되면 그랜드 슬램의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무기입니다. 심지어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한국의 안보를 위해 앞서 말했듯 미사일 전력 구축에는 더욱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현무 미사일 역시 핵탄두와 관련이 없지 않은데요.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핵탄두 기술과 발사체인 ICBM 현무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다탄두가 아닌 기초적인 핵탄두 기술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북한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개발하는 데 성공할 만큼 보편적인 기술이지만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은 전 세계 열강들에서도 개발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대전략 무기체계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화력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전쟁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일 뿐 평화에 눈멀어 종전국이라는 인식을 하는 순간 우리 국토는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군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의 아픔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인구와 땅 크기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잡긴 쉽지 않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전쟁으로 황폐화된 러시아나 뻥스펙 무기를 앞세우는 중국 등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당초 사거리 5000km 내외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전술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등장시키며 현무의 개량 형태인 현무6 개발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사거리 500km의 체급인 현무1 미사일에서 지금까지 발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무 미사일 기술로는 베이징을 유효 사거리까지 도달하기에 충분한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무 미사일의 극초음속화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8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의 미사일 동체를 받쳐줄 높은 출력의 엔진을 갖추는 건 정말 어지간히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아닌 이상 기술 보유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마하 9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도 모자라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현무탄도 미사일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 바로 올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조차 힘들게 탄생시킨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9 내외에 순간적인 초속 6.8km로 가변 활강하다 시스템으로 욕격이 매우 어려워 태평양과 한반도에서 중해 도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무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것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탄두 장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장착하는 순간 그 무기는 이미 방공망의 의미를 상쇄시킬 수준입니다. 상층 대기권에 진입 이후 분리된 탄두가 타겟을 향해 진입하면서 마하 10까지 가속되는 이 속도에서 나오는 파괴력으로 어떠한 지하 벙커 시설은 뚫어버릴 정도입니다. 또한 핵탄두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벙커 버스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종류의 현무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당초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했던 중장거리 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2028년까지 앞당길 방침이며, 여기에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전력화 역시 동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현무원 미사일부터 시작해 20년 전부터 순항 미사일 엔진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기초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화약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바남시스템즈 등이 공동 연구 개발에 참여할 만큼 기반이 될 반도체와 화약유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누리호 위성의 다탄두 기술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방산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확인했으며,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 시속 600km 이상의 성적을 내는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친 후 현재 시험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력화에 성공한다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그야말로 3분 만에 도달하는 스펙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적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비 태세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 저널 기사는 현무 미사일의 테스트 임무 중엔 중국의 공격 범위 최대 2000km까지 날아가 버튼을 누르는 것도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서태평양의 현무 미사일 배치에 주목하는 주요 이유로 항구와 가까운 중국 해군의 억제 능력도 고려했을 텐데요. 또한 적국이 발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LS2 역시 현장 배치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획한 구상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한반도 내에 접근하는 공격형 미사일 방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의 기술이 결합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다층 방어체계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전쟁을 대비해 제작한 현무5의 모든 한국의 기술력과 발전 과정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현무6와 현무7까지도 점진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래식 미사일 끝판왕으로 불리는 현무5에 이어 현무6라는 더욱 놀라운 괴물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은 많은 이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는데요. 현무6의 스펙은 현무5를 개량한 버전에 2단 연료통이 길어졌지만 전체적인 길이나 외양은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만큼은 비슷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현무6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현무7의 개념 설계가 확립되었다는 소식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데요. 현무6를 뛰어넘는 오버스펙 재래식 미사일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빠르게 현무5로 1만양탄을 완성하고 향후 현무6와 현무7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방어체계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핵개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에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재래식 무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이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능의 재래식 무기와 포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국가 안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전력을 가다듬고 과거의 참상을 반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